3번 문제 3번 먼저 확인해 보자. 사에서 글을 만드는 일, 글자를 만드는 일. 이도의 생각을 요약하고, 일단 첫 번째는 이도가 글자를 만드는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요약해달라 그랬어. 이게 첫 번째고, 잘 모르면 순서대로 하라 했잖아. 두 번째, 보기에서 언급된 듀이의 관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도의 생각이 도구주의적 인식이 되는 근거를 추론하시오. 일단 문제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도의 생각은 도구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는 안 나왔어.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야 돼, 추론해서. 알겠지 무슨 말이지? 자, 그러면 사 제시문 한번 보도록 할게. 사 제시문. 자, 신넘버 13번부터. 광화문 앞 해강 맨 앞에 앉아 있고 유생들은 뒤에 앉아 전화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순간 광화문이 활짝 열리더니 내시 궁녀들이 의자와 궤도 등을 들고 들어와 시위하는 유생 앞에 놓는다. 누구 나올 거야? 이도가 나오겠지, 그지? 이게 뭔가 싶은데 이때 이도가 걸어 나와 해강의 앞에 앉는다. 해강은 그러면 이도하고 지금 갈등하고 있는 관계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경비를 서고 있던 최윤도 그런 이도를 의아하게 본다. 자, 의아하게 보는 이유는 갑자기 궁녀들이 의자와 궤도를 들고 나와가지고, 궤도가 뭔지 알지? 이게 차트야, 옛날을 말하면 쭉 나오면 이게 설명하는 거야. 뭔가 설명하러 나왔다는 얘기야. 아니면 궤도를 주고 설명하라고 할 수도 있어. 아직 몰라. 자, 해강 그런 이도를 보면 전하 어찌 성략을 버리시고 스스로 이적이 오랑캐 같은 적이 되려 하오십니까? 이도 좋소. 그러면 글자를 만드는 일, 우리가 지금 핵심인데 어찌 성략을 버리는 일인지부터 논하도록 합시다 하고는 유생들을 모두에게 누구든지 나와 자유로이 얘기하라. 내가 글자를 만드는 일이 성략을 버리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얘기한 거야. 됐지? 자, 컷. 이도의 궤도에 크게 쓰여진 무자 앞에 해강이 앞에 딱 섰어. 해강, 중국의 한자는 그냥 글자가 아니었고 그 자체로 글자 자체가 유학의 도이며 개념이옵니다. 그러면서 화면에 무자를 딱 보여주고 무자를 보십시오. 싸울 무자. 여기에는 창과 그치다라는 두 개의 글자가 들어있사옵니다. 잘 모르면 이렇게 쓰는 거야. 창은 요 창과자를 쓴 거고요. 이게 창과자야.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거는 그칠 지자야. 알았니? 자, 이도가 보고 나서 해강이 즉 싸울 무자 자체에 싸움을 그치게 하라라는 의미가 있고요. 뜻이야 뜻.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한 싸움이라는 유학의 도가 들어있는 것이옵니다. 글자에 뭔가 의미와 의도, 개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당연하지. 이거는 얘는 지금 우리는 소리 글자지만 얘는 뜻 글자거든. 뜻 글자. 뜻이 있지 글자마다. 그지? 소리도 있고요. 음도 있고. 우리는 소리가 있고요. 소리 자체의 뜻이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이 결합되어 있는 게 우리말이고 얘는 내용과 형식이 있잖아. 분리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해강은 이 싸울 무자를 얘기하면서 이 안에 개념도 있고 성략적 의미도 있고 뜻도 있고 결국은 싸움을 하는 이유는 싸움을 그치게 하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다. 결국 그것은 유학의 도다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이런 이적의 글자에 이런 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이도가 세종대왕이라는 걸 알지? 이거는 한글을 말하는 거야. 훈민정음을 말하는 거겠지. 이도가 아무 말 없이 해강 전하의 글자는 이것을 표현할 수가 있사옵니까? 이것은 두 가지죠. 의미와 도. 이해됐냐? 네. 여기서는 유학의 도 그리고 의미인 개념. 자, 훈민정음에는 이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채윤 보는데 이도가 아니 없어. 헌데 어찌 유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옵니까? 유학을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유학의 글자를 안 쓰고 뜻도 없고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개념과 여기선 도라 그랬는데 이게 없는 글자인
한글 훈민정음을 쓰려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훈민정음을 선택한다는 건 한자를 버리는 것과 똑같고 한자를 버린다는 것은 유학을 버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강이. 자, 이도 호면 말이요 하면 궤도로 간다. 궤도엔 작게 얼로 달사총 이렇게 써 있어. 여기 써 있구나. 니네들이 이거 못 읽으니까 써줄 거야 아마. 즉 얼로를 틔워 얼로를 열어라 10개자야. 사방 만민의 소리를 들으라. 들어라라는 얘기지. 앞에 작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명령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니? 이것은 유학에서 임금에게 가장 강조되는 덕목이요. 자, 그러면 얼로를 틔운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야. 누구 말을 들어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말을 해야 되잖아. 근데 글자를 모르면, 한자가 너무 어려우니까 글자를 모르면 아는 게 없어. 자기 생각을 말 못해. 그러면 언로를 막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쉽게 생각하면 언로를 틔워줘야 되는 건 백성들이라고. 한자를 못 읽는 백성들을 훈민정음을 가르쳐서 생각을 갖게 하고 주장을 갖게 하고 그래서 발표하고 표현하면 언로가 틔는 거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런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임금이라고. 그걸 해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예 전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면 되옵니다. 자, 백성의 소리를 들으면 된다 그랬더니 이도 무시하고 삼봉 정도 전에 경제문감에 이르기를 해강하고 모두 멈칫. 이도 요순 3대에는 이 태평성대를 말하는 거야. 간관이라는 관리가 없었음에도 언론은 넓혔으나 이게 사관원 같은 거 있지? 굉장히 뭐랄까 강직하고 정직하고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이런 관리들을 말하는 거야. 진나라 때 모든 비방을 금지한 뒤, 자, 비방을 금지했대. 그 진나라 때는. 요순 시대 때는 이런 관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로가 넓었대. 누구나 다 얘기하고 그랬다고 하라니. 그런데 진나라 때는 모든 비방을 금지한 뒤 한나라에 이르러 언로를 터줬어. 간관을 만들었어. 간관. 이 간관이 백성들의 의견, 언로를 수렴하고 이런 사람들이 관리라고 생각하면 돼. 관관이라는 관리가 생기면서 언론은 더욱 막히게 됐다. 이런 말이 있지요. 그럼 결국은 봐봐. 제일 처음에 요순 3대에는 언로가 넓었어. 근데 보통 생각하기에 간관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없는데 넓었어. 튀었단 말이야. 자, 진나라 때는 아무것도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문제가 심각해. 그래서 한나라 때 와가지고 언로를 터주기 위해서 간관을 만들었어. 간관이 하는 일이 언로를 튀게 하는 거야. 근데 만들었더니 얘가 더 언로를 막히겠다고. 자, 그러면 임금의 덕목은 뭐라고? 언로를 튀게 해주는 거잖아. 자, 이렇게 채은이 보는데 해강 아무 말이 없어. 이는 말이요. 한자를 아는 자가 관료가 된 시기에 정확히 맞아떨어지요. 그러니까 한자를 가지고 관리를 뽑으면 언로가 막힌다. 한자가 어렵기에 백성이 그들의 말을 임금께 올리려면, 자, 이거 바로 관료를 거칠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관료가 있으면 어떻게 돼? 언로가 막힐 수밖에 없다고. 이건 요순시대를 지나서 지난 시대가 겪으면서 사실로 드러난 사실이야. 그러면 언로를 위해서는 뭐야? 한자를 아는 관리가 여기 간관이 되는 것은 안 되고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직접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려면 백성들이 글자를 읽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야. 쉬운 글자를 만들겠다라는 얘기겠지. 자, 지금 보는데 이도 그 관리들은 백성의 소리를 왜곡 편집해서 올린 것이요. 이도가 그 관료들은 백성의 소리를 왜곡 편집하여 올린 것이요. 하여 언로가 막혔다고 쓴 것이요. 삼봉 정도전은 그랬단 말이야. 경제문감에서 밝힌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간에 간관들을 거치면 백성들의 언론은 오히려 막힌다.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그건
삼봉 정도전도 그렇게 얘기했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지? 해강 아무 말 없어. 이도 난 유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덕목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언론을 틔워주고 싶고 하여 백성의 글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요. 내가 어찌 유학을 버린다는 것이요. 백성들의 언론을 틔워주는 거죠. 됐어? 자, 그러면 간관은 여기서 비행을 규탄하던 관리니까 원래는 이게 있잖아. 간신 때문에 좀 약간 부정적인 관리처럼 들리잖아. 아니야. 사간원, 사원부 뭐 이런 것처럼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고 여기서는 뭐라 했지? 비행을 규탄하는, 감찰하는 그런 관리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진짜 능력 있고 똑똑하고 정의로운 관리가 사간원이고 사간원이 임금의 직속이잖아. 삼사라고 우리가 보통 삼사라고 불렀지. 삼사. 사간원, 사원부, 대지학 뭐 이렇게 해서 삼사. 이 삼사는 정말로 훌륭한 관리들이었어. 자, 그러면 자 이도가 글자를 만들겠대. 물론 반대쪽에서는 뭐라고? 글자를 만드는 것은 유학을 버리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글자를 만든다는 것은 무슨 생각인지 요약해. 첫 번째가 뭐냐면 언로야, 언로. 누구한테? 백성들의 언로를 틔워주겠다. 이게 글자를 만든 표면적이고 직접적인 거란 말이야. 알았니? 이게 뭔데요? 이게 임금의 덕목이잖아. 자, 임금의 덕목 중에서 이도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백성들의 언로를 틔워주는 거라고. 분명히 나왔지, 그지? 그럼 백성들의 언로를 틔워주려면 뭐라 해야 돼? 백성들의 표현, 백성들의 생각, 이거를 갖다가 같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려면 새로운 글자가 필요하다. 여기다 하나. 아까 읽던 아까 그 이야기했던 간관이 있었잖아. 간관. 간관들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의 언로가 막혔다 그랬지, 그지? 이들이 어떤 비행을 저질렀어? 왜곡시켰죠. 그 다음에 자의적으로 편집했지, 그지? 이 자체가 언론을 막는 거지, 그지? 그래서 간관들의 기능은 별로 역할을 못해. 됐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새로운 글자, 언론을 틔울 만한 글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겠지. 자, 그래서 요거 지금 내가 정리한 걸 잘 생각해봐.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이도 생각은 있잖아. 이거야. 뭐냐면 이게 마지막 생각이야. 뭐라고? 새로운 글자가 필요하다. 맞지, 그지? 순서 선생님 봐봐. 이게 필요하대. 새로운 글자. 훈민정음이라고 해야지. 새로운 글자가 필요하대. 이게 결론이야. 그럼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도는 임금의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백성들의 언로를 틔워줘야 돼. 간관이 그 일을 하는 거야. 백성들의 언로를 틔워. 간관은 있지만 오히려 백성들의 소리를, 언로를 왜곡시키고 편집해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그렇다면 백성들의 생각, 즉 언로를 틔워주는 방법은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 위에 글에 나온 이도가 글자를 만드는 그 입장에 해당되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볼까? 자, 이도는 임금의 덕목 중에서 백성들의 언로를 틔워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 간관이 그 일을 하는데 간관은 있지만 오히려 백성들의 언로를 왜곡시키고 편집시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그렇다면 백성들의 언로를 튀게 해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글자가 마련돼야 된다는 입장이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딱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방식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스크랩해가지고 이걸 잘 배열하는 연습을 하라고. 그럼 요약이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 다 나왔잖아. 뭐가 다 나왔어. 임금의 덕목 중에서 백성의 언로를 틔워주는 거. 이거 중요한 거잖아. 간관이 그 일을 하는데 오히려 왜곡시키고 편집시켜서 백성들의 즉 언로가 막히는 상황이 돼.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서 백성들의 언어를 틔워줘야 된다는 입장에 있는 거죠. 이게 사제시문의 글자를 만드는 일에 대한 이도의 생각을 요약한 거예요. 정리하면 돼. 알았지? 자, 두 번째. 이번엔 뒤로 가야 되겠네. 자, 보기 한번 보세요. 자, 3번의 두 번째. 전두의 관점에서 평가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볼게. 전두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도의 생각은 도구주의적 인식이 되는 근거가 있단 말이지. 자, 그럼 새로운 글자가 도구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것은 언어를 튀게 해주는 거야. 그럼 전두희가 말하는 도구주의 한번 볼까? 전두희라는 사람이 뭐라 했냐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인식이래. 인식.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거야. 인식이 뭐지? 그 현재 상황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파악해야 된단 말이야. 이도가 파악했는지만 확인하면 돼. 두 번째,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 뿐만 아니라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된대. 언로가 막혔으니까 언로를 튀게 하는 방법은 이거야. 그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말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인식, 두 번째는 해결 방법, 세 번째는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예측, 이것의 사고 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결국 전두희가 말하는 도구주의적인 그것은 사고 능력을 말하는 거지. 알았어? 문제, 순서가 있다. 현실의 문제를 인식해야 돼. 그리고 해결 방법을 찾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 줄 결과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추론하려면 인식하고 해결 방법, 마지막으로 예측하는 결과야. 사고 능력. 이건 지금 까맣게 쓴 건 전두이거든. 그럼 이제 이도 생각을 해야지. 이도가 글자를 만든다. 새롭게 만든다. 그러면 현실인식은 뭘까요? 현실 문제인식이라고 했잖아. 됐어? 자, 이도 첫 번째. 첫 번째. 한자는 유학의 도라 그랬잖아. 그지? 한자는 유학의 도래며. 그 해강이 계속 그렇게 떠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유학의 도를 구현한다. 지금 구현 못하고 있어. 현실 문제. 유학의 도라는 게 여기서 정의를 말하고 생각하면 돼. 유학의 도를 구현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다고. 그러면 자, 봐봐. 유학의 도를 구현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지. 이유가 뭐냐면 한자 때문에 그래. 한자가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문제의 원인을 인식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인식을 첫 번째 단계에서 현실 문제는 이거지만 이걸 왜 갖다 써야 되냐면 마지막에 새로운 글자가 나오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한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학의 도를 구현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야, 이 도가.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한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왜 집어넣냐면 마지막에 그래서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것 때문에 앞에도 들어간다고. 그럼 해결 방법이 뭘까? 해결 방법은 새로운 글자지 뭐야. 새로운 글자는 어떤 글자일까? 한자가 아니어야지. 맞지, 그지? 그리고 한자가 아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간관 있잖아, 간관. 간관의 왜곡, 편집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게 해결 방법이야. 막기 위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야 된다. 결과 예측, 사고 능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결과 예측해야지. 이 결과는 어떤 결과야? 한자가 기능을 못하니까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을 때 결과를 말하는 거야. 새로운 글자를 통해서 뭐 한다고? 뭐해? 백성들이지, 백성들. 백성들이 어떻게 해?
자신의 견해, 백성들 자신의 견해, 백성들 자신의 주장, 이런 것들을, 자, 임금이 있죠. 이도지요. 여기 중간에 간관을 거치지 않는다고. 알겠어? 어? 이렇게 되면 백성들의 언로가 튀어지지. 됐어? 어? 네. 백성들의 언로가 튀어진다. 결국은 이게 결과가 되겠죠. 궁극적 결과. 그렇다면 봐봐. 뭐냐면 새로운 글자는 결국 백성들의 언로를 튀게 하잖아. 그럼 이게 궁극적 목적이지, 그지? 목적을 위해서 새로운 글자라는 도구를 활용한 거야. 물론 1번, 2번, 3번 이 과정을 거쳤으니까 당연히 도구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도구는 어떤 것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도구라고 해도 백성들의 언로가 튀어지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건 여기 한자가 아니라 새로운 글자라는 거지. 이 도구주의적인 발상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도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도, 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그러면 백성들의 언로를 튀기 위해서는 도구, 수단이 필요하단 말이야. 방법적으로 새로운 글자가 있어야 한다. 그랬을 때 해강 같은 사람이 글자 있는데요? 한자 있는데요?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새로운 글자가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한 거야. 이게 지금 3번의 내용이야. 전두희 관점에서 이도의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언로를 튀게 하는 것은 도구주의적 발상이라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1번, 2번, 3번에 비추어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알겠어? 예시답 한번 보자. 이도가 새로운 글자를 만든 거, 그것에 대한 요약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전두희의 도구주의적 인식과 관련돼서 정리한 거야. 500자 정도 되는 내용이야. 이도는 해강이 한자만이 유학의 도를 구현할 수 있다. 이 생각과는 다르게 백성의 언로를 틔우는 것이야말로 임금의 덕목이며 유학의 도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판단했단 말이야. 그래서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러면 글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학의 도를 이루는 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그지? 자, 하지만 현실의 강관들이 백성의 뜻을 왜곡시키거나 혹은 편집해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한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단 말이야. 이 한자를 가지고는 백성들의 언로를 틔우거나 백성들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백성의 소리를 듣기 위한 방법, 뭐라고? 새로운 글자가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야. 자, 보기에서 전두희가 도구주의적 인식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거는 세 가지. 첫 번째, 당면한 문제를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 과정이야.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만드는 것. 세 번째는 그 결과를 예측하고 판단하는 사고 능력. 이런 과정과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도구주의적 인식이라고 뒤가 이야기한 거지. 그걸 그대로 이도한테 적용하면 한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그래서 유학의 도를 구현하는 게 어렵다는 게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 1번 과정을 정확하게 인식의 문제를 갖고 있다. 현실 문제에 대한 인식. 당면한 문제에 대한 인식, 현실 문제에 대한 인식. 두 번째는 해결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해결 방법으로, 자, 언로를, 여기 좀 이상하지, 그지? 왜곡과 편집을 막기 위해 백성이 직접 언로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결책으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방법론으로 해결 방법을 제시한 거야. 그래서 3번에 같은 경우에 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 편집 왜곡 없는 백성들의 생각이 임금에게 직접 전달되어 언로가 튀게 되는 거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유학의 도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현실 문제, 한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게 지금 유학의 도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원인으로 제공했잖아.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결과적으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단 말이야. 그 예측이 바로 사고 과정이라고. 이도의 생각은 도구주의적 인식 과정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통해서 도구적 인식에 부합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도가 새로운 글자를 만들고 유효하게 도를 완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듀이가 말한 문제인식, 해결 방법, 그 다음에 예측하고 하는 사고 과정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구주의적 인식에 부합한다는 추론이 가능하겠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어. 물론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 있잖아. 해결 방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새로운 글자야, 새로운 글자. 그리고 유하게 도가 실현됐죠. 그 다음에 현실 문제인식. 요 세 가지가 듀이의 도구주의적 인식하고 딱 똑같이 이도하게 적용되는 과정이며 그 다음에 그 진행이었기 때문에 도구주의적 인식으로 추론하기 가능하다. 이렇게 바꿔서 써도 상관은 없다. 알겠지?